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정책을 두고 찬반 논란이 있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연결해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서울시의 방안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최근 서울시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특히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외에서 날아온 미세먼지가 문제라면서 국내에서 행하고 있는 저감 조치에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자료를 내세우면서 16일에서 18일 대기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더 많았다면서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로버트 팔머의 Bad Case of Loving You 띄워드리면서 2018년 1월 22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박원순 서울시장 연결해서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관련한 이야기 관련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어제 이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울시장님만 저희가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상반되는 입장에서 나오는 주장을 중심으로 질문을 좀 그러시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요즘에 그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정치인들이 뭐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명확해지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도 이제 유력 정치인들이 서울시장 도전에 나서면서 무료 대중교통 정책이 성급한 거 아니냐, 보여주기식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일단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고 또 정파가 따로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예. 정말 정치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도 정치권과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의 길을 열고 있는데요. 아무튼 조금 정치적으로, 정파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비슷하게 또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오전에 SNS에서 서울시의 독자 정책은 효과가 없고 포퓰리즘이 아닌 결정권이 있는 단체장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남경필 지사는 박 시장님이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논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사실 이 수도권이 하나의 호흡 공동체다. 아니 공기가 서울 공기 따로 있고 경기도 공기가 따로 있습니까? 예. 당연히 같이 해야죠. 그래서 서울시는 이미 10여 차례 실무적 협의를 했는데 예산을 이유로 경기도가 불참했습니다. 예. 사실은 그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비판하시는데 아니 경기도가 함께하면 효과가 훨씬 더 커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미세먼지가 1년에 거의 17,000명의 조기 사망자를 낳고 있는 정말 중대한 이건 재난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협력을 서로가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또 지난번 19일 금요일 날 이 환경부 차관이 주재하는 그런 협의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협의회가 열린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이런 것들도 좀 제발 좀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 경기도 도민, 서울시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좀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동안 실무적으로 수십 번을 했는데 그때는 협의 안 하시고 갑자기 저희들이 이런 비상 시기에
저감 조치를 하니까 그때 와서 뭐 기자회견을 하고 그러는지 저는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또 당내 뭐 어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원내대표도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고, 당내에서도 좀 반대 의견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근데 환경부에서도 이제 금요일부터, 여러 가지 토의를 시작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좀 서울시보다는 덜 적극적인 것 같아서요. 당이라든지 이런 정치권, 그리고, 정부와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우리가 중앙정부, 특히 환경부하고는 뭐 아주 정말 밀착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예. 아주 뭐 서로 굉장히 협력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좀 내용을 정확히 아시면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시는 이미 이 10년 전부터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정말 종합적으로 아주 면밀하게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 시내 버스 전부 지금 CNG 버스라고 천연가스로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배기 자동차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하거나 이런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번에 취한 조치는 정말 일시적이고 또 과도기적으로 아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심각할 때만 예. 발동하는 그런 비상조치이고요. 요거는 사실은 이제 의무 이부제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마중물 성격이다. 예. 그래서 어제 제가 발표한 것은 서울시장이 그런 강제 이부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행령을 빨리 고쳐서 가야 된다. 특히 지금 올림픽이 이제 눈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예. 평창 올림픽이 물론 평창에서 열리지만 실제 관광객이나 대표단의 숙소는 대부분 서울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 서울 올림픽 했던 것처럼 그때도 강제 이부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주 심각할 때만 이루어지는 조치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예산 낭비 어쩌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이렇게 악화되는 것은 1년에 한 7번 정도 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무한정 쓰는 것이 아니고 또 이 돈이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사실 저는 반대할 일이 없어질 거라고 보고요. 오늘 보니까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했는데 다수가 서울시 정책 잘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특히 뭐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는 73%가 오히려 서울시 정책 잘했다고 아주 지지하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정치권이 그렇게 막 공격하는 거와는 달리 시민들은 오히려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뭐 당내에서 뭐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든지 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로 좀 덮이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 서울시 정책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이시군요. 네, 아니 예.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아이들이나 또 주부들이나 모든 임산부나 모든 시민들이 사실은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로 느끼고 있습니까? 예. 사실 서울시 이런 정책은 이건 제가 아이들 낸 게 아니고요. 작년 5월에 시민들이 3,000명이 광화문광장에 모여서 예.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다양한 이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를 했고 예. 그 정리한 거 10개 중에 하나거든요. 시민들의 정책입니다, 이게. 예. 자,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수도권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저감 조치 관련한 질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든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울형 초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이제 지난 15일에 처음으로 시행됐고요. 17일, 18일에 연속으로 시행이 됐는데 3일만 딱 봤을 때 뭐 시민 참여라든지 뭐 시민 불편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저감 조치의 현실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그게 처음 이제 시작을 했던 것이고 그 당시에. 예. 그다음에 경기도 인천이 불참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사실 처음에는 미미했죠. 그렇지만 벌써 세 번째, 그러니까 처음에 도로 통행량이 첫날에는 0.3%였던 게 1.7%니까 한 거의 6배 늘어났고요. 예. 지하철 승객도 3.5%에서 5.8%, 시내버스도 4.4%에서 9.4%,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미세먼지, 배출 시설의 미세먼지 저감량도 15%에서 28.6%. 그러니까 성과는 이렇게 보면 상당히 늘어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 입장에는 미세먼지가 이렇게 악화되면 이게 삶의 질이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해가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인식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지속되면 분명히 시민들의 호응이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과도기적인 조치고 좀 더 심각할 때는 사실 이 의무 이부제 같은 게 시행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니까 중앙정부와 함께 할 것이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 저는 뭐 미세먼지에 관해서는 제가 정말 야전사령관을 자임하고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 시민들의 생명에 관계되어 있는 건데 뭐 모든 것을 걸고 해야죠. 예. 그럼에도 이제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다른 지자체와 협의 없이 시행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렇게 한 지자체만 시행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겠느냐. 외국에서 넘어온 먼지들로 인해서 효과가 적을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바로 제 말씀이 그겁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은 하나의 공동체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람에 다 날리고 아니 거기에 뭐 경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협력해야죠. 저희 서울시는요 이미 2014년부터 동부가 도시 대기질 개선 협의체라고 해서 북경, 뭐 상해, 그다음에 울란바토르, 동경까지 13개 도시가 힘을 합쳐서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도시 외교를 활발히 해온 거죠. 그런데 저희 서울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55%가 중국의 영향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고요. 나머지 45%는 우리 국내 영향이고 그 중에도 이 교통, 뭐 버스라든지 이런 승용차라든지 또는 중장비까지 포함하면 약 37%의 영향이 거기로부터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줄이는 게 이 유사시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가 그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고요. 예. 또 앞으로 강제 이부제가 필요한 것도 바로 이제 아주 악화될 때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노력을 이미 다 하고 있고 뭐 자세히 보시면 서울시는요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민감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예컨대 어린이라든지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 장애인, 노인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105만 명에게 마스크를 이미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105만 명에게 300만 개를 보급을 완료했고요. 또 올해부터는 어린이집에 그 공기청정기 설치 운영비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14,000대는 이미 설치되어 있고요. 예. 나머지도 확대하겠다 이렇게 이런 계획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번에 취한 조치는 아주 악화됐을 때 비상조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환경단체라든지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던 것에 비추어 보면은 서울시는 굉장히 앞서가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인데 또 일부에서는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입장 발표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도 귀담아 새기고 있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 정책의 한계라든지 미흡한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55%가 중국과 대륙에서 날라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데 다만 중국도 지금 비상이 걸려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참 다행이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환경단체들은 서울시 정책에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 근데 이제 그래도 저희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첫째, 이제 이 자동차에 대해서 등급제를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정도에 따라서 7등급으로 구분해가지고 아주 나쁜 자동차는 운행을 아예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고요.
또 2022년까지 5년 남았지 않습니까? 예. 2조 원을 투자해서 완전히 전기차 시대로 바꾸겠다.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거는 그 협의를 해가지고 전기차를 10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의 모든 차량에 대해서 의무 이부제를 유사시에는 아주 극심할 때는 실시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자동차 중심 도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는 지금 이미 따릉이라는 자전거를 2만 대를 보급해 놓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전거 도로라든지 또 웬만하면 걸어갈 수 있게 우리 서울로라든지 지금 저 세운상가 다 지금 걸을 수 있게 걸어서 도심은 20분 안에 다 다닐 수 있게 이렇게 개편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아무튼 이런 모든 것을 서울시 혼자만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니시티브를 갖고 정말 다른 지자체와 함께 또 중앙정부와 함께 해가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저희 청취자들 중에서 3391번님도 맑은 공기를 위해서 경유차 매연의 경우 신고 포상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7188번님. 박 시장님 100번 잘하고 있습니다. 60대 택시기사입니다. 차가 주범이라고 봅니다. 차를 반으로 줄이면 며칠이면 미세먼지 깨끗해질 겁니다. 요즘에는 12시간마다 세차를 하는데요. 중국과 관계없이 까맣게 묻어나옵니다. 심각한 거죠. 차를 줄여야 합니다. 증명 가능합니다. 이렇게 또 질문과 비롯해서 의견 주셨는데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꼭 같은 의견이시네요. 예. 오는 4월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게 수도권으로 연간 60일 이상 들어오는 낡은 경유 화물차를 단속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단속이나 적발이 잘 이루어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루에도 운전을 하다 보면은 경유차에서 까만 매연을 내뿜는 것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울시는 이미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예. 이게 사실 뭐 전국에서 서울에도 들어오고 또 경기도도 들어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차량 등급제도를 배기가스를 얼마나 배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동차의 등급을 딱 정해가지고 그거는 요새 자동으로 다 찍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벌금을 매긴다든지 과태료 매기면 사실 금방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전국적 종합적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만 결정되면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이미 깊숙이 논의했고 아마 조만간 고시될 예정입니다. 예. 자, 6757번님이 건설 현장직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출근이 새벽이라서 혜택을 보는데 퇴근이 5시기 때문에 퇴근길에는 혜택을 못 봅니다. 조금 억울한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서 질문 주셨습니다. 예, 그거는 아까 이제 저희 서울시가 예. 그 비상 저감 조치로 발령한 그 이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관해서 아마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기적인 조치고 곧 아마 이제 강제 이부제나 이런 게 되고 또 차량 이 등급제가 실시되면 사실은 이제 이거는 필요 없는 조치가 되는 거죠. 예. 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 질문과 그리고 의견 받고 있습니다. 1391번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초미세먼지 정책 2부제도 시급합니다. 사람들 폐병 걸립니다. 길게 내다봐야 합니다. 불편한 마스크 쓰고 다니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9101번님 미세먼지 줄이자고 하는데 공감 안 하는 시민들은 없겠습니다만은 한 50억 원이 하루에 최대 들어간다는데 다음날 미세먼지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혈세를 쓰는 문제인 만큼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역시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어제 말씀해 주신 그런 입장 발표가 시행되기 전까지 그것과 별개로 지금 계속해서 미세먼지 저감 조치는 이어질 계획인가요?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미세먼지가 있다고 무조건 이 정책을 실시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악화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전문적으로는 50 마이크로 이상 될 때만 이 조치가 발령되는 것이고요. 예. 이 조치는 1년에 저희들은 한 7번 이내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아예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돈이 엄청 낭비된다고 하는 말은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디 하늘로 날아갑니까? 다 그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만큼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죠.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돈입니다. 예.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결코 흑사가 아니었다는
했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점점 시민들의 호응이 높아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들이 처음에 막 정치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오해가 좀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좀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해서 현행 방식과 조금 다른 개선된 계획이 있습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 2부제로 간다든지 차량 그 배기가스의 양에 따른 차량 등급제를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종국적인 대책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 서울시가 이번에 했던 비상저감 조치는 이제 전환이 되는 것이죠. 예. 네,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자꾸 예산 낭비 그러시는데 제가 서울시장 하면서 거의 8조 6천억의 채무를 갚았습니다. 예. 예? 아니 돈을 이런 데서 다른 데서 아껴서 쓸데없는 데서 이런 데 시민들의 어떤 안전과 생명에 관계된 것은 저는 정말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OECD가 2010년의 경우에 거의 17,000명이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걸로 조기 사망했다고 하는 보고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심각한 전쟁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돈 50억 그것도 시민들에게 돌려드린 것인데 그걸 문제 삼는 사람을 저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예. 자, 청취자들 의견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3173번님, 박원순 시장께 여쭙겠습니다. 강제 이부제를 추진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 어린이집으로 유아 2명을 데리고 1시간 거리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 2명 데리고 지하철 3번 타기 어려운데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아주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이시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예외적인 경우를 또 만들 수도 있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과 더불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고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8328번님, 환경비용은 자동차 회사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970번님은 자전거도로 질문 주셨네요. 시내로 진입하는 자전거도로가 부족합니다. 또 의견 주셨는데요. 우리 시의 정책과 함께 시민들도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있을 텐데요. 당장 마스크 하나 사기도 좀 어려운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특히 서울시의 대중교통은 세계 최고로 잘 돼 있다고들 칭찬합니다. 예. 그런데 CNN 같은 경우는 서울의 지하철은 거의 기적의 하나다. 세계 10대 기적의 하나다. 이렇게 꼽고 있거든요. 예. 사실 버스도 좋고요. 저희들이 서울시는 1년에 거의 1조 원 정도의 적자를 보면서도 아주 싼 가격, 안전한 운행, 편리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와이파이까지 다 되잖아요. 예. 이런 이 대중교통이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조금 불편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사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해결됩니다. 예. 그래서 자동차를 버리고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태도. 저는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예. 네. 그래서 시민들의 협력이 또 이 정책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7735번님이 미세먼지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질문 주셔가지고요. 재건축과 관련해서 좀 시장님 모호한 것 같습니다. 이런 입장을 주셨는데 일부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짧게 좀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어떤 건설 정책이 아니고요. 예.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 재생이 오히려 실제 부동산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게 전문가들이 일치된 견해고 객관적 수치로도 증명해 왔습니다. 예. 이제 과거에 너무 지나치게 아직 사실 이렇게 노화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재건축이나 또는 과거 제가 취임하기 전에 뉴타운이니 이런 걸로 부동산을 엄청 부동산 시장을 흐트려 놨잖아요. 예. 제가 봐서 그거 다 정리하고 안정화해 가고 있는 중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했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르는 One for My Baby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 경기도와 인천시 소식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 순서 경기도로 떠나보겠습니다. 경기도 소상공인과의 양기만 상생협력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양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 얼마 안 남았고요. 설도 이제 곧바로 다가옵니다. 설과 동계올림픽에 앞서서 우리가 걱정되는 것이 주머니 사정인데요. 우리가 제수용품도 마련해야 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물가 관리가 중요할 텐데 이와 관련한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물가 관리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지속적으로 명절을 앞두고 물가관리 대책을 수행하였습니다. 예. 특히 이번에 물가관리 특별 대책 기간을 9주간이나 정하여 추진하는 이유는 설 명절뿐만 아니라 동계올림픽과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한 물가 불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예. 이런 분위기에 편승한 부당한 가격 인상이나 단합행위 등에 대한 물가 안정 대책을 조기에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경기도는 시군 소비자 단체와 협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물가 안정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시기적으로 큰 명절도 앞두고 있고 국가적으로 거대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물가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경기도에서는 물가 안정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까? 네, 우선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의 안정화를 통해서 경기도가 물가 안정에 선도적 역할을 먼저 하고요. 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개인 서비스 요금 같은 명절 성수품 32개 중점 관리 품목을 정하여 물가 조사,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시장 동향 파악 후 점검할 예정입니다. 예. 이를 위해 경기도청의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도내 31개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물가대책반을 운영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경기도청은 유관기관, 소비자 단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가격 표시제 미이행, 표시요금 추가 징수나 사재기, 단합행위와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현지 시정이나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예. 설 명절 성수품 및 생필품 등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이나 가격 동향을 현장 중심으로 파악하여 제수용품 공급 확대나 직거래 장터 확대 등으로 원활한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우리 서민들과 연관이 큰 품목이 될 텐데요. 그 중점 관리 32개 품목은 뭔가요? 네. 32개 품목은 국제 유가 인상이나 기사임 여건 악화, AI 등으로 가격 인상이 예상되는 사과, 배, 밤 등 농산물 13개 품목과 예.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5개 품목, 조기, 갈치, 명태 등 수산물 5개 품목, 돼지갈비, 삼겹살 등 개인 서비스 요금 6개, 휘발유, 등유, 경유 같은 석유류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경기 도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책도 있습니까? 네, 직거래 장터 활성화나 온누리 상품군 구매 촉진 같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정책의 동참을 통해 참여하는 방법과 개인 서비스 요금 분야의 소비자 단체, 주부물가 모니터단, 생활공간 모니터단 등 민간 주도 자율 감시 활동을 통해 물가 안정화 분위기 확산에 참여해 주시면 큰 힘이 되므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절 앞두고서 이게 우리 서민들이 고생하지 않게 물가 불법 사항 없는지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기만 경기도 상생협력팀장이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를 위해 매 끼니 요리를 해온 아들 정성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지만 때로는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것. 우리 치매 가족분들은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 무거운 짐 함께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2018) 신년 특집 치매 결국 우리의 이야기. 주변을 유심히 둘러보면 가족의 치매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대처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더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치매를 앓고 있는 가족을 어떻게 해야 잘 돌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덜 힘이 들까? 궁금한 점들, 상담받고 싶은 이야기 언제든지 수도권 투데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집을 통해서 슬기롭게 치매를 극복하는 방법을 서로 공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5번째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관련 질문 부담 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립니다. 세계 3대 박물관인 예르미타시 박물관 소장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겨울궁전에서 온 프랑스 미술, 예르미타시 박물관전의 전시 기간권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 의견 그리고 상담 내용 받겠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 아침은 인천광역시 소식 들어보고 있죠.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인천광역시가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들어가게 될 제2청사 건립 계획을 구체화한다는 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부터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가 서구 가정동 루원 제2청사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예. 루원 제2청사 건립의 밑그림이 될 건립계획 수립 타당성 용역을 최근 시작한 겁니다. 인천시는 이번 용역에서 루원 제2청사의 공간 계획과 부지 활용 방안, 운영 계획 등을 수립하고 1,390억 원 규모의 건립사업비 조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루원 제2청사가 이곳에 입주하게 될 산하기관들의 공공성을 극대화하고 루원시티 활성화와 인천 서북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앵커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이번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인천시는 오는 7월 이번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예. 인천시가 얘기하는 인천시 루원 제2청사가 필요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인천시 루원 제2청사 건립 문제는 애초 현재 인천시청사의 노후화와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던 것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현재 인천시청사는 1985년 건립됐는데 건립된 지 30년이 넘으면서 새로운 청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겁니다. 인천시는 앞서 시청사 바로 옆에 있는 시교육청을 루원시티로 이전하고 그 자리를 활용해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을 구상했는데 시교육청이 이 방안에 난색을 표명하자 인천시는 현 청사 부지에 새로운 청사를 짓기로 하고 시교육청 이전이 검토됐던 루원시티엔 제2청사를 건립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루원 제2청사는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공공복합 업무용지 15,500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0층, 연면적 46,5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2020년 착공과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 건립될 루원 제2청사에는 인천시 인재개발원과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도시공사와 조합건설본부 등 8개 시산하기관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인천시의 오랜 숙제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작성에 나섰다는 얘기도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인천 구도심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담은 별칭 원도심 부흥 5개년 계획을 다음 달 말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최근 행정부 시장 주재 내부 회의를 거쳐 이번 5개년 계획 수립 방침을 확정한 건데요.
인천시는 이번 5개년 계획에 계양 창조도시 조성사업과 도시재생 유지사업, 또 뉴스테이 사업과 맞춤형 주거재생 사업 등 기존 구도심 사업을 포함해 교통과 공원, 녹지와 환경, 문화 등의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담을 방침입니다. 예. 오는 3월 문을 열게 되는 인천시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통한 주민 역량 강화 교육과 마을 공동체 육성 등의 방안도 구체화하게 됩니다. 예. 인천시가 유독 올해를 구도심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천은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 남동구 서창지구 등 신도심이 비교적 많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예. 이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천 지역 구도심은 인천 전체 인구의 76%가 살고 있지만 인구 감소와 공동화로 사회, 경제, 물리적 쇠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구도심 간 생활 수준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한 균형 발전 전략 마련이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올해를 구도심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은 건 바로 이런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예. 당장 인천시는 올해 처음으로 1,600억 원 규모의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해 구도심 지역 주차 공간과 도로망 확충은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 등에 집행할 계획이고 이번 특별회계 예산을 향후 5년간 1조 원 규모로 키울 방침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모두가 행복한 사람 중심의 원도심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목표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인천시 이번 구상이 어디까지 지원될지 관심입니다. 예. 인천도 역시 택시업계가 좀 힘든가 봅니다. 인천시가 지역 내 택시 이용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택시 이용을 권장하고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소속 공무원의 출장 때 관용 차량이나 자가용 차량 대신 택시를 이용하도록 하는 인천형 업무용 택시제를 시행하고 나섰습니다. 예. 이번 업무용 택시제는 시 소속 공무원이 출장을 나갈 경우 택시 콜 서비스를 이용해 택시를 불러 출장 장소까지 나간 뒤 공무원들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택시 전용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의 제도입니다. 인천시는 이번 업무용 택시제가 확대돼 관용차를 줄이면 관용차 유지관리 비용 절감과 함께 택시업계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일보 이현준 기자에게 인천시 소식 들어봤습니다. (1월 22일)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존 레전드가 부르는 커밍 홈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